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0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의 경제지표 일정 먼저 잡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자,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들은 많이 없습니다. 11시에 기준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딱히 우리가 주역 있게 봐야 된다는 경제 지표는 없는 것 같네요. 네. 11시에 발표되는 기준주택 판매 지표만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관련 지금 지표 수치들이 상당히 좀 둔화된 모습을 최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 주에 건축 허가 건수, 주택 판매 건수가 봅시다. 제가 기억으로는 화요일 날 발표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자, 오늘 발표될 기준주택 판매 역시 조금 둔화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시장은 좀 견고한 건 사실입니다. 주택 시장이 견고해지고 또 주택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다만 어떤 상승 추세든 간에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그런 의미에서 한 차례 수치가 저조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우리가 주택 관련 지표에 대한 영향을 이미 이번 주 수요일 날 주택 착공 건수, 우리 건축 허가 건수를 통해서 시장에 이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이 지표에서는 크게 시장을 흔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날 52.50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이라크, 이란 사태에 더불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속에, 그리고 세계 5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 속에서 상승했지만, 자, 이 추가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52.5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었죠. 자, 더군다나 자, 수요일날 발표되었던 원유재고 지표, 자, 수요일날 발표되었던 원유재고 지표의 하락 수치에도 불구하고, 자, 원유재고량은 줄어들었지만 그대로 5일은 52.50달러를 또다시 한 차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매도 차익 실현 매물 심리가 생겼다. 자, 과거에 이미 매수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52.50달러를 돌파를 못하니까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요? 현재 가지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도 포지션을 스위칭하는 이런 차익 실현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일이 한 차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2.5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자, 이 52.50달러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5일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면서 매도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 추세 전환될 경우에 어디까지 추가 하락한다? 49.50 라인까지 약 한 200T가량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여기 고점 박스권이 깨진 것은 아니에요. 자, 52.50 라인과 그리고 51.50 라인의 박스권이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고점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조금 안타깝게 몇 틱 차이로 안 잡히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자, 52.50 라인 그대로 고점 매도 대응하도록 하고요. 만일 51.50 라인이 뚫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달러 약세 요인이 금을 상승시키는데 주된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밑에 3분 달러 링크 뿌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저께 달러는 한 차례 크게 하락을 하면서 93.50포인트, 40포인트부터 약 한 0.4포인트 하락해서 93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달러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카탈로니아, 그리고
중국 증시 하락 영향이 이렇게 달러를 하락시킨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항생지수를 보시면은요, 항생지수. 자, 어저께 항생은 약 고가 대비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하면서 한 600T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어저께 중국과 홍콩 주식이 급락하는 모습 보이며, 어저께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같이 하락하면서 달러가 하락했었죠. 자, 그런 요인 속에서 어저께 금이 저점 매수 심리에 더불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달러 방향성, 3분달러 동향에서도 잡아드렸지만, 달러는 장기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금 매수 세력이, 지금 저번 주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 매수가 상당히 좀 저조한 모습 속에서 금은 달러 상승세 속에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디까지? 1250 라인까지.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그 추세선 저항은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온 모습이에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추세선 지지선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 고점에서 그 다음 추세선 저항이 있는 고점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1302 라인선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그래서 금은 고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 모두 청산하시고요. 매도 포지션 모두 청산하시고 일단 현재로서는 고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을 때 1302 라인선에서 매도 진입되기.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유로도 역시나 어저께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유럽 증시는 어저께 카탈루냐 이슈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안전자산이, 자,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안전자산과 그리고 더불어서 통화상품 유로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유럽중앙은행 회의에서 양적 완화 사이즈 축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달러의 강세를 한동안 보일 예정입니다만은, 자, 이번 회의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바로 브렉시트. 자, 브렉시트에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한 차례 유로가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또 지금 카탈루냐 사건이 유럽 곳곳에 분립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에요. 자, 유럽은 다 민족 그리고 다 문화 국가입니다. 자, 유럽만큼 다 민족이 사는 곳이 없어요. 워낙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섬들이 많고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산들로 인해서 많이 분단되어 있던 민족들의 다 문화 형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곳곳에 지역 주민들의 민족들의 그 성향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쟁들이 많았었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지금 카탈루냐 사건 때문에 카탈루냐가 독립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유럽 곳곳에서 분립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에요. 그러한 영향 속에서 유로는 장기적인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유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1.14 라인까지 유지될 전망이고요. 자,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1.19 라인에서 재매도 가능합니다. 지금 추가 추세 신호라고 대기라고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요. 1.190 라인 재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1.14 라인까지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 라인에서 과거 우리가 매도 진입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매도 진입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P 보도록 하죠. 자, S&P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중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갔다가 지금 저점 매수 심리와 더불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그 기대 심리도 같이 미국의 증시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기술주가 약세 그리고 카탈루냐 리스크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 심리 속에서 장초반 하락했지만 이 장초반 하락했던 게 오히려 한 차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요즘에 목이 좀 안 좋아서 목 상태가.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저께 애플의 주가가, 아이고, 어제 애플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큰 폭의 상승세. 네, 애플이 어저께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왔다가 오늘은 또 애플이 어저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저께 2%가량 갭 하락하면서 빠졌습니다. 자, 애플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중국 증시의 하락이 독특하게 한몫을 다했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 애플 판매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 증시 하락이 애플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어저께 미국의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는데 부추겼지만, 자, 어디까지나 지금 다시 반전 상승,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반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어제의 하락이에요. 어제 중국 증시의 하락입니다. 자, 어저께 중국 홍콩 증시 하락은 빠르게 이후에 복구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글로벌 증시의 하락의 신호탄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중국 가계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심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말 시황 분석편에서 잡아드렸다시피 중국의 늘어나는 가계 부채는 막을 길이 없어요. 자,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중국 증시가 하락했던 것은 장기적인 하락 모멘텀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을 따졌을 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S&P는 계속 고점이다. 거품이 끼어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한 차례 빠질 때 크게 빠질 것이라고. 중국의 어저께 이러한 상황들은 S&P 그리고 유럽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 상승세의 둔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S&P가 조만간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매수 추세선, 어저께 이어졌던 이 지지부진한 매수 추세선이, 자, 어저께 한 차례 뚫리는 듯한 모습 보이지만 결국 이거는 아직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상승하는 거, 이건 역시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추세선인 거는 분명해요. 이 매수 추세가 이탈됐을 때 강하게 매도 세력은 2500 라인까지 1차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60 라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는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자, 5일 고점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2.50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고요. 49.50까지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자, 금은 고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2 라인선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도 역시나 1.190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고요. S&P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시장 폭스 나우는 여기까지.